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중앙행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개수조정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세 개 기관별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71억 7천만 원 대비 7천만 원 감액한 7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 방송 웹진 위탁 운영입니다. 울산 인터넷 방송 웹진 운영 등 연간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 총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본관 1층 로비 공간 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홍보관의 유지 보수 비용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 71억 6,500만 원 대비 8,800만 원 정액한 7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 및 지역 방송 매체 홍보에 13억 2,8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 의식고취를 위한 시민 의식고취 캠페인 3억 원, 시민 밀착형 생활 시정 홍보 확대를 위하여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에 5천만 원 등 총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 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 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시정 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 웹진 운영 2억 2천만 원 등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제작에 4억 8천만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 4억 6,200만 원 등 총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울산의 즐길거리를 찾는 울산 노잼 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2천만 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각 1억 8천만 원, 시민들의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과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9,800만 원 등 총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발빠른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수료 1억 9,600만 원, 청내 신문 구독료 6,800만 원 등 총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다음 다각적 시정 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15억 2천만 원 등 총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한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정 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활동비 지원비로 총 7천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과 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3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비대면 회의 개최 등에 따라 국내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6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종합 및 특정 감사 업무 수행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도 시민감사관 학대 편성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한 시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 800만 원, 지방보조사업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강화를 위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사 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청렴 업무 이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를 3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E-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비는 시스템 서버 유지 강화를 위해 1,5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조사 및 공직기관 감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국내 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 편성하였고,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비를 2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초과 근무수당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내년도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 역량 강화, 청렴도 향상, 시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역 대비 4,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사직 발생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분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정적 권익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보행약자 인권정진 안내지도 700만 원, 세계 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 1천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에 2,7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 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400만 원,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론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시민인권보호 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800만 원,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2천만 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 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만 권익위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수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홍보실 감사관 권익위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9페이지 홍보실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70억 9,900만 원으로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홍보관 운영 1,6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관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예비 감액 편성으로 별다른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4,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4,25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17페이지 홍보실 소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72억 5,400만 원으로 전도 대비 8,9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2천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관 소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5억 2,900만 원으로 전도 대비 7,4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보조사업 관계자 직무 역량교육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권익위권 담당관 소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도 대비 3,900만 원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권익구제기구 선진지계나 1천만 원 정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각 과별로 추경 한 건 그리고 본예산 한 건씩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만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홍보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홍보관 운영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시청 본관 1,500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홍보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매년 하반기 집행되던 홍보관 장비 및 콘텐츠 보수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 회계 예산안의 케이블 방송 시정 홍보 정액 편성 사유입니다. 주민 인지도가 높은 울산 유일의 종합 유성 방송을 통해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자 시청률이 높은 인기 시간대로 집행해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 지방보조사업 관계자 직무 역량 교육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 위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사업계획 예산 변경 미승인 등 유사 반복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금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과 공공재정 한수 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설명 요청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권익인권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권익위권 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 활동비 4,250만 원 감액 편성은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의 사직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본회 예산안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개연학 1천만 원 정액 편성은 국제권익기구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기구인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시민 권익규제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류 협력, 우수 사례 공유로 우리 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외 협의입니다. 금년 대비 항공료 체집비 기준에 따른 정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싶은 의원님 먼저 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지켜주시고요. 동일 질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제가 시간을 보고 조금 더 배정을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홍보실장님 또 우리 감사관님 또 담당 우리 권익 담당관님 예산 준비하신다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우리 예산서 설명 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시군 공공기관 감사 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워크숍은 제가 사실 필요성 공감하는데 1회 추경의 예산에 편성해서 12월에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 감사 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관련 기관 간 소통도 필요하고 또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감사 관계자들로부터 좀 직무적인 전문성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한 거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 올해 직무 역량 강화도 저희 12월 27일 개최 예정입니다. 저희 대구시 감사위원장과 또 감사원 수석 감사관을 모시고 우리 좀 전문성 강화 또 감사 관계자들 간의 소통 또 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좀 실효성 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정기 인사가 또 담당자 공무원이 바뀔 건데 재교육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우리 감사관님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사실은 인사 이동에 따른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봐서 좀 상반기 개최 등이나 그렇죠. 또 이렇게 전체적인 모임은 아니더라도 감사 관계자들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상반기에 교육이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12월에 또 내년 1월에 또 정기 인사가 있고 이래 버리면 또 교육을 받고도 또 다른 데로 발령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교육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상반기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홍보실장님, 내나 설명 우리 예산서 설명 자료 우리 36페이지에 보면은 울산 노잼 찾기 프로젝트 운영을 오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더라고요. 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울산 노잼 찾기 프로젝트가 우리 의원님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노잼 도시가 1등이 대전이고 2등이 울산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방향에 대해서 일종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고심을 했는데 우리 홍보실 차원에서 일단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 왜 울산이 노잼 도시인가? 예? 도로 이제 되묻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내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구상을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뭐 공모가 되는 대로 뭐 이게 올해 뭐 하여튼 이 울산이 노점 도시가 아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전문 업체 위탁이 계획인가요?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입니까? 예, 예, 예. 그 제가 봐서는 우리 또 시에도 공무원분들이 유능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시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운영할 방법은 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뭐 하면 되겠지만 일단 전문성이 있는 이런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모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관님, 권익위권 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보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발전 홍보에서 지금 우리 예산 설명 자료 25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울산 비전 2040 해서 시정 발전 내실화,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시민 행복 정책 제도약의 희망 메시지,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 울산의 이미지, 공감 확산, 시정의 시기별 핵심 시책 및 현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홍보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구 사항에 보면 이제 시정의 주요 비전 철학, 시민의 공유로 이제 시정을 이해도를 이제 제고를 하고, 발전에 관련된 부분은 비전과 이제 자긍심, 애착심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다른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23년도, 24년도에 이제 준비된 것만 이렇게 지금 보고 이게 좀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네.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둬서 울산 시민이다라는 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사업이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금 23년도 하신 실적 중에 조금 이래 방향에 도움이 되신 부분들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이제 새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시정 발전 홍보비 2억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도 와서리 보니까 이게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뭐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서 이렇게 홍보하려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올해 좀 예능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채널이라고 우리 홍보대사로 계시는 김수미 선생님 진행하시는 이 익스큐스미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잡서박하는 프로그램 아마 보신 줄 모르겠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뭐 인지도도 있고 또 인기도도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대사를 이용하는 차원도 있고, 뭐 그래서 올해도 아직까지 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구상은 지금 아직 뭐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미흡한 점이나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홍보 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또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좀 아직 이제 좀 기간도 남아 있고 또 내년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네. 이 우리 시민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확대해서 이 사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감사관 예산 13페이지 보시면 시민감사관에서 감사 참여 수당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대폭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뭐 25명에서 이제 40명으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있으셨고 또 앞으로 이게 확대를 통해서 이게 좀 더 우리 감사 또 청렴 시민분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가 어떤 시민의 관점에서 뭐 부조리 신고라든지 불편사항, 불만사항 또는 시정 발전을 위한 뭐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참여하고 또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구군에서 그 5분씩 총 25명으로 구성됐고 사실은 운영 과정에서 뭐 연 1회 간담회 정도 하는 그런 좀 있고 건의사항도 조금은 좀 어떤 민원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사실은 이게 인원을 늘리고 기존의 구군 추천인 그 생활 밀착형 그런 성격의 또 시민 감사관은 뭐 좀 유지를 하되 좀 취약 분야, 좀 건설이라든지 환경, 복지 등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시민을 좀 참여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뭐 청년 정책 실현이나 뭐 청년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청년 세대도 뭐 5분 정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시민 감사관 제도에서 이렇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그런 또 성과를 좀 제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좀 시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위해서 인원도 분야별로 늘리고 또 그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일단 참석 수당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라든지 실질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3년도 지급 현황을 보시면 이게 그 북구하고 동구 이렇게 돼가 있고 뭐 위촉식 간담회 이렇게 돼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다른 구군에는 없으셔서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뭐 당초에는 좀 구군별로 이렇게 한 번씩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이제 그 시민감사관 임기가 그 11월 말까지 이렇게 좀 그 구성이 돼 있고 해서 이왕이면 북구와 동구는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그 직접 그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이 개최를 할까 하다가 좀 임기 만료도 있고 또 새로 위촉해서 추진하자 그런 좀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2개 구군 시민감사관님만 간담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게 이제 11월 이후에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네. 계획서는 돼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예, 12월 12일 날 그 시민감사관 위촉식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위촉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 소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또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여건에 맞게 이렇게 또 하셨겠지만 구군의 배정이 좀 잘 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연 1회라고 돼가 있는데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 1회는 좀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예, 기존에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연 1회를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위촉 시간 한 번 하지만 내년에는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수시 간담회 약간 해서 조금은 더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그 시민 감사관들의 의견을 또 시정이나 감사 업무에 좀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또 청렴 시민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정기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또 될 수 있도록 네.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4회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 관심도도 있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의견 수렴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기본적인 계획은 잡았지만 그런 정기적 아닌 수시 간담회를 좀 저희는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회계 분야의 감사 실시를 할 때 하는 수당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그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서 특히 산하기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뭐 시설공단 이런 부분을 했고 내년에는 그 5개 기관이 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회계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전문가의 참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업 집행이나 이런 거는 저희 행정이 좀 잘 볼 수 있지만 좀 회계적인 측면, 전반적인 경영 운영상의 그런 좀 전문가적 관점에서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그에 대한 어떤 보면 그 특히 이제 회계사의 그 대한 뭐 어떤 수당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몇 시간 정도 와서 하시나요? 보통은 그 감사 기간 동안 하고 회계사님은 뭐 현장에는 뭐 하루 정도 이렇게 직접 현장도 보고 예산 서류를 좀 보고 또 그렇게 좀 하시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자료를 제공하면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는 이제 현장 방문하고 나머지 지금 7일 중에 6일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예, 그 예. 부분을 분석하고 이제 예, 수시로 저희하고 뭐 의견 주고 그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제 증액이 이제 대폭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한 15만 원 정도면 뭐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분들이 오셔가 하는데 금액이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뭐 저희 이제 감사 부서 입장에서는 좀 뭐 현실적으로 더 뭐 수당을 좀 증액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좀 시 전체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좀 수당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게 좀 현실에 안 맞으면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저희도 감사 참여하면서 저희 뭐 전문가들 하시는데 더 드리고 싶은 뭐 부분이 있는데 뭐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 정액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은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정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뭐 울산시 행정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봉사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현실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네, 하십시오. 네. 네. 25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심사 원가 분석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촉 인원이 이제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셨고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가 분석 그 자문단은 총 16분으로 구성되어 예, 예. 있고 이게 그 위촉 위원은 15분입니다. 그래서 뭐 토목 관련 분야에 5명, 건축 분야 4명, 설비 분야 3명, 조경 또 안전 분야 1명, 또 원가 분석에 대한 또 1명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그 한 13분이던 거를 좀 분야별로 좀 나누고 또 분야를 좀 확대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가 분석 시에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또 특수공법의 그 적정성 그리고 어떤 공법 변경이라든지 규격 변경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 중심으로 또 실무 그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 중심으로 이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계약 심사 사례집이라든지 그런 분석 의견 그리고 특수재난 훈련센터 건립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꼭 공식 그 자문 회의는 안 열었지만 분야별로는 좀 실무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여쭤보면 이제 위촉된 위원분들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에 관련된 이 큰 예산안을 또 이 실현되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관여를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되는 과정이나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철저하게 이렇게 좀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 예를 들어 건설이든 시설이든 이런 분야 전문가 중에 그 관련 부서에 추천하시는 분,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의 참석이라든지 또 역할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익 이런 부분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좀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인 만큼 또 감사관님께서 위원장으로 이렇게 계시니까 잘 관리하시겠지만 잡음이 없지 않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인권 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로 44쪽을 이래 보시면은 인권 강사 공개 모집 역량 강화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은 이 강사를 공개 모집하는 겁니까? 네, 저기 인권 전문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저기 민선 지난 정부에서는 특정 단체에다가 이거를 일괄했는데 저희들은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그냥 공개 모집해가지고 저희 시의 시정 방향하고 맞는 인권 강사분을 저기 공개 모집해서 저기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공개 모집 안 했다는 얘기네요. 원래 했습니다. 원래 12분을 했습니다. 12분 해가지고 그 전에는 공개 모집 안 했다는 그 전에는 공개 모집 안 하고 특정 단체에 위탁. 단체에 위탁해 주고 네. 23년에는 공개 모집했고 네.
그게 영양 이 강화 교육이 보면은 주 2회 8차시 예나인데 거의 2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 2달 동안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 이 강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기존 강사 있습니다. 네, 네, 하시던 기존 강사분들 계실 건데 이분들도 다시 그러면 교육을 똑같이 받습니까? 네, 지금 원래 운영되고 있는 강사분이 12분이거든요. 뭐 12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1분은 탈락을 시키고 내년에 이제 새로 다시 이제 들어온 분들하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네. 똑같이 네네네. 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네. 교육을 시킨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혁 이사입니다. 예,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좀 먼저 홍보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관 운영 우리 이 1,6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 교회가 보면은 이게 뭐 19억 5,700만 원 이렇게 뭐 어떤 규모라든지 규모는 104평이라고 345회에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을 했는데 네. 홍보관 유지 보수, 각종 소모품 교체 프로젝트, 램프, LED 등기구 등 이래 한다 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 편성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00만 원만 지출을 4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600만 원은 이제 이제 반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저는 이거 뭐 아까 예, 전문위원 이게 이제 네. 그 홍보관을 운영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이 유지 보수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 상반기에 로비 공간 환경 개선의 의견이 개진이 돼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실시했던 이 부분이 뭐 교체는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내년에 철거될 시설물을 뭐 예산을 또 투입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불용 처리했습니다. 잘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산을 그때 또 아껴서 이렇게 뭐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반기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은 네. 2차나 3차 추경에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예. 말씀이고 홍보실부터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뉴미디어 매체 활동 시정 홍보 사업 있죠. 그러니까 설명 자료 42쪽에 있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한다는 계획으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 예산안 책자에 보면은 193쪽에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에 그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 308의 13입니다. 그죠? 308의 13인데 이 위탁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게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시정 홍보,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시홍보 블로그, 울산누리 운영, 블로그 기자단 운영. 이거는 위탁을 한다는 거는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언론진흥재단. 예, 예.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모든 예산을 다
해서 그러면 선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지방 언론을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 울산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어떤 합니다. 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예. 일단은 그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 그렇다는 절차상 말씀이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진흥을 통해서 자, 우리 2024년도 홍보 예산에 시정 홍보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시정 이미지 홍보물 이런 것도 제작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런 영상물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전반적으로 활용을 다 합니다. 이러한 이제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언론진흥재단에서 어느 이제 우리가 위탁이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이 되게 되면은 네. 이 사업비가 제작비하고 광고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대부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홍보 영상물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홍보 영상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이 홍보실 예산을 보니까 네. 이 중복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예산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나가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 조사를 해놓은 사연이 있습니까?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실장님. 예. 전체 우리 본예산 72억 5,4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홍보성 예산이 한 66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 예산이요? 홍보성 예산. 홍보성 예산, 예. 언론사에 주는 예산이. 예, 뭐 언론사를 포함해가 모든 영역에 홍보를 하는 예산이 한 66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순수 한 광고비가 한 47억 2,400만 원. 47억.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지급가 된다는 산출 내역이 다 나와 있을까요? 지급되는 내역들이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네. 의회에서도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308-13이라는 공기관 어떤에 대한 경상적 이제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홍보 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홍보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성향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 이 예산을요 헬세를 내 돈이라 생각하고 집행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반문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홍보실 예산이 뭐 중복되게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저희들이 뭐 이 집행되는 이 홍보비 중에 뭐 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에 다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이 아니라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홍보실 예산은 중복성과 예산 낭비성의 약간 느낌을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못 갖다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다들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 행사 중복성 정말 너무 이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정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이제 산업 수도로서 또 문화 도시로서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문화예술 창작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언론사의 행사,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이라 하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안 설명 자료 45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4개의 SNS 활용 콘텐츠 제작비와 스포츠즈 운영 등 5천만 원을 편성한 거 맞죠? 네. 이것 또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08의 의산입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은. 네. 그럼 이 사업은 뉴미디어 활용 그 앞에 42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내가 말씀하셨던 이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요거는 내가 요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미디어 활용에 이거는 뭐 거의 뭐 여기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고 여기도 보면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하고 뉴미디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다른 부분 있으면 좀 설명 차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예산 낭비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광고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 지금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제작비, SNS 콘텐츠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운영하는 원고료 지급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인스타 원고료도 지급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예, 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SNS에 광고를 하는 광고비다 보시면 되고, 예. 요 뒤에 콘텐츠 제작은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제작 비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우수 스포츠저 활동 지원금 네. 이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이? 예, 있습니다. 몇 페이지였나? 이 지난해도 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 이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 기자단하고 스포츠저 SNS 스포츠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 기자단은 월 1, 2회 원고를 작성해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2단계로 평가를 해서 매월 4만 원에서 6만 원씩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우수 스포츠저 활동 지원금 원래 지급한 내용들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네. 자, 다음은 우리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12월 6일자에 울산 동구 포함 14기관 시설 부대비 부당 수령 적발됐다는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울산시도 여기 좀 관련되어 있네, 그죠? 예, 시설 부대비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울산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적발됐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언론 보도 자료에서 났듯이 시설 부대비로 뭐 고가의 스포츠 의료를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 부대비와 예산을 전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 부대비라는 게 어떤 뭐 공사 추진상의 어떤 안전 뭐 하라든지 안전모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뭐 여비라든지 이런 체제비 등등 그런 목적으로 돼 있고 뭐 예산 편성 기준이나 집행 기준에 따라서 공사 종류별로 또 금액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공사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맞게 적정성 있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면 회계도 있지만 해무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도 있지만 해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감사관에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적발됐던 우리 울산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치를 못했습니까?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9월달에 그 권익위원회에서 약 한 2주 정도 해서 시설 부대비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저희 뭐 시 뭐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최근에 뭐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언론 보도 났듯이 이렇게 예산 삭감이라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 이제 환수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지나가는 부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제 부정 적발된 부분들 이 금액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울산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이 권익위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오케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부대비가 부당 수령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의회에서 알아야 심사를 예결위에서든지 예산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임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구군 공공기관 발주부터 해서 관계자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2024년 5월에서 6월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죠. 예, 2023년 대비해서 200만 원 정액해서 1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 산출 내역에 교육교재 제작비가 약 한 25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예, 그러면 예산 앞쪽에 보면요.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약 심사 사례 발간집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에 대한 뭐 필요하죠.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3월에 계약 심사 사례집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리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24페이지에 지금 발간 시기를 2024년 3월 중으로 하겠다고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워크숍 교육 교재도 별도로 제작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책자 제작해가지고 약 한 252만 5천짜리 100개 100명 하면 약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250만 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무슨 예.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계약심사 사례집을 잘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워크숍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더 효과적이고 교육 내용도 더 알차지지 않겠나. 한 권의 책에 다 나온다면은. 근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해 보세요. 계약 심사 사례집은 뭐 그 한 해 동안 한 어떤
주요 성과, 뭐 우수 사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걸 전반적으로 뭐 분야별로 뭐 공사라든지 물품 시설 이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좀 한 권의 책자를 그 만들고 이렇게 또 구군이라든지 관련 기관 이런데 공유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계약 심사 워크숍에서의 이 책자 제작은 워크숍 함에 따라서 그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뭐 그런 강의하는 내용 중심으로 좀 편성하는 좀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과 또 계약심사 사례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도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계략적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 산출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900만 원 가지고 약 한 250부 정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사례집은 나와 있다, 그죠? 예. 그죠? 그럼 여기 이제 2만 5천짜리 또 이게 강사가 어떤 자기 주요 내용을 책자를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됩니까? 그런 자료를 강의하는 자료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사실 이 워크숍 할 때 이 사례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 부분도 저희가 뭐 그래서 그게 내용은- 한 책자가 돼서 교육 워크숍이 된답니다. 강사가 충분히 감사관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지만은 사실은 뭐 워크숍을 하면서 그 강사가 가지고 온 내용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계약 심사 사례집을 보면서 어떤 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게 더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뭐 하는데 그게 이제 강사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자 제작할 때도 기존의 그 계약 심사 사례집에 좀 우수한 내용은 일부 발췌해서 이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관님 한 가지만 더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설명자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있죠. 예. 13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23년 본 예산이 252만 원입니다. 그죠? 내용 나와 있기로.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추경이 확보가 더 된 뭐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뭐 늘어난 부분은 없죠. 요 없습니다. 252만 원 이게 전부 다죠. 예. 2023년도 예산 예. 집행도 마찬가지죠. 뭐 예산 집행은 뭐 동구 북구만 부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청렴 시민 감사관 간담회 감사 참여 회의 참석 수당 아닙니까 이게? 예. 맞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회의 수당이 이게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 때 2023년도. 올해는 그 북구도 5명, 동구도 이렇게 5분께서 간담회 참석하셨습니다. 그러고 위촉식 간담회 했습니까? 그럼 12월 12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집행이 한 얼마 정도 될 예정입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40분 정도 오시면 한 280만 그러면 아까 원 정도. 북구에서 아까 35명 그리고 동구에서 5명.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숫자가 내가 이게 이상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합치면은 금액이 약 한 350만 원인데 여기 지금 2023년 본예산은 그래서 내가 252만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어디가 있냐면 16쪽도 마찬가지예요. 16쪽도 보면 지금 본예산 1,000만 원이잖아요. 원래 그죠? 23년도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지급 현황 보면 세계기관 보면 이게 315만 원입니다. 예. 이거 다 돈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민 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 그 수당 부분 아니 내가 지금 질문 내용은 여기 지금 본예산이 100만 원인데 금액이 많고요. 두 군데 다 똑같아요. 252만 원인데 이게 지금 지급 현황 내용은 350만 원. 어디서 이 돈을 이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답변하기 좀 뭐 힘드시면은. 일본적으로 기본적인 뭐 그
수당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수용비 차원에서 듣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금액 큰 거 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근익 인권 담당관님 좀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안 35페이지 한번 설명자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대상 고충 민원 처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열 예정입니까?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할 예정입니까? 네. 2023년도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4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한 번. 아 2회 열었습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점 제가 왜 상반기에 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럼 내년에도 그럼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어떤 이런 이제 정기 인사 때가 우리가 1월하고 7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인사일 때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예. 이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바뀌게 되면은 어떤 업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성이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워크숍 교육 교재라도 이렇게 뭐 활용하는 부분들을 또 좀 각종 이제 보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교육 교재로 좀 잘 활용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각종 매뉴얼이나 업무 편람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제작하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네. 그럼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배부하지만은 예. 그 활용은 잘 안 되는 것이 좀 있는가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근데 잘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그냥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원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담당자 위주로 해가지고 좀 쪽수를 좀 적게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오히려 해나가고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워크숍에 어떤 교재로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그런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자, 한 가지 우리 32쪽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우리 고충 민원 처리 매뉴얼 제작을 하죠. 네, 네, 네. 고충 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네. 그 사업 교육에 보면은 네.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배부하는 거죠. 요거 매뉴얼하고는 홍보물하고 매뉴얼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신청 안내 홍보물하고 네.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배부 아닙니까? 사업 교육가 이 고충 민원 처리 매뉴얼 이렇게 사업 교육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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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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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집 예산에 이제 고충 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200불을 해가지고 이해를 편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예. 그 앞에 31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또 밑에 보면은 300만 원.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홍보 책자 맞죠? 예, 예,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고충 민원 처리 매뉴얼은 공무원에게 이렇게 배부하는 거라, 아니면은 업무 처리 매뉴얼인지 시민에게 배부하는 홍보인지 뭐 어떤 겁니까 이게? 민원 처리 매뉴얼은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거고요. 네. 여기 아까 방금 31쪽에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자는 언제쯤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보통 한 하반기 정도 돼가 책자를 제작합니다. 하반기에 네.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 리플렛 홍보 책자 300만짜리 이것도요? 네, 네, 네. 그러면 고충 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네. 자,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고충 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이 저는 또 필요한가에 대한 이게 중복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앞에 보면은 시민고충위원회 홍보물 제작 리플렛 홍보 책자 속에 예. 고충민원 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홍보물이니까 아니네.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위원님 담당관- 말씀, 네,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일리 있는데 저희들은 요거를 이제 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네네. 중복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약간 그런 그 사항을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매뉴얼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저 앞에 거는 이제 그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충 민원을 많이 신청을 하라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읍면 동사무소 해가지고 배부를 해가 그렇게 나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한번 우리 건의 인권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참석 간의 출장비 있죠. 네네네. 출장비가 보면은 25페이지에 인권 정책 추진 활동 실비 보상 제가 이제 저 책을 보니까 그다음에 36쪽에 보면은 36쪽에 보면은 이제 시민 고충 처리를 위해 행사 실비 지원거 네.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은 인권 활동 실비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참석 관외 예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금액이 인권 위원들이 인권 행사 참석은 10만 원. 예. 그다음에 36쪽에 보면은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행사 실비 지원금 해가지고 이거는 20만 4천 원. 뭐 숙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권 활동 실비 보상은 또 15만 원. 이렇게 해죠. 금액이 이렇게 관외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 틀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저희들이 여기 각각 이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있고 인권위원회 있고 구제심사위원회인데 각각 위원회별로 중앙부처하고 각각 협의회하고 이제 회의가 연중 한 4, 5회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이제 위원님들이 가는 그 여비는 아는데 민간 여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산출 내역이 그래 금액이 다 틀린 이유가 뭐냐? 위원회 거기 뭐 어떤 지역에는 광주에서 하고 어떤 데는 서울서 하고 이제 이거 전년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차별을 해놨는 겁니다. 금액은 뭐 많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 사항은 맞는데 저희들이 아니 이제 내가 이걸 예산을 하면 네. 심사를 하면서 이게 왜 네, 맞습니다. 기준이 안 잡혀져 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실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뭐 예산이 얼마 되지만 이게 이제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네, 이런 동일하게 기준이 할 안 필요는 잡혀져 있는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제가 이 앞으로 예산을 뭐 삭감하고 예. 집행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예. 어떤 기준이 잡혀져 있는지 물론 이건 뭐 건의 인권 담당관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기준은 또 제대로 우리가 매뉴얼을 좀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리 부서라도 기준을 정하게 그렇게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이게 뭐 어떤 기준이면 20만 원, 20만 원 똑같이 예,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10만 원이고 어디는 15만 원이고 어디는 20만 원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홍보실 뒤에 그 직원분들 계시는데 권태호님 자료 요청하신 게 언론사별로 홍보실에 지금 저희가 오늘 개수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올해 언론사 그러니까 카메라는 카메라, 신문사는 신문사 이렇게 해서 언론사별로 사업명이 뭐고 사업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 서포터즈 관련돼서 활동 내역들 그 부분들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감사관도 아까 한 건 있었죠? 에 대한 별도 설명드리도록 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그 권태호님 아까 뭐 얘기를 좀 하시던데 그 시설 부대비
사실은 뭐 저는 그 언론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것도 저희 그 위원회에다가 뭐 자료는 굳이 아니더라도 사항 설명이라든지 여러 부분 좀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울산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과 나오고 나면 저희 위원회로 위원님들 통해서 정보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금일 개수조정을 통해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한 30여 년 근무를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께서 이제 연말까지 근무를 하시고 내년부터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저희가 듣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마지막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탈하게 저희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선후배님, 동료분, 그런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감사 인사해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에서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30여 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울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예롭게 퇴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드립니다. 퇴직하시고 나셔도 우리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개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 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개수정 협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행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